여권이 저렇게 힘들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일단 결정적인 원래 힘들었어요. 원래요? 원래 힘들었는데 이게 그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쭉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과표집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국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하는 혹시 이게 경선 전화가 아닌가. 그리고 후보들이 꼭 전화 받아달라고 이제 문자도 계속 보내고 하니까 과표집 기간이 한 달 넘게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4년 전 선거에서 국힘이 서울에서 8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3구 중에 송파병을 제외한 7곳하고 강북에선 유일하게 용산에서 이겨서 8석을 했는데 그게 총선 기준으로는 제가 아는 최악의 성적표였습니다. 지난번 총선이. 이번에 8석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동작 을이나 용산 여기서 이겨줘야 돼요. 강남 7군데는 뭐 이긴다고 치고 이거를 디폴트로 놓고 봤을 때 용산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되는데 용산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동작을 용산 뭐 그 정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하여튼 지난번 총선하고 양상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 원래 힘든 양상이었다는 김 전 의원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힘들었는데 왜 한때 희망적이었었냐면 정권 심판론이 잠시 페이드 아웃 됐어요. 커튼에서 그러니까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니고 조명을 덜 받았거나 무대 커튼 뒤로 살짝 숨었거나 그게 한동훈 등장, 한동훈 효과 그거하고도 거의 시기적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 즈음에 민주당은 본격적인 내홍이나 공천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력 득점은 한동훈 효과, 반사 득점은 민주당의 공천 내용에 따른 반사 이익의 일부를 흡수했고 그때는 아직 조국 당이 전면에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페이드아웃 됐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잠시 갔었다가 조국 당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이종섭, 황상무 누가 보니까 황상무가 황전무 뭐 이런 말 하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이 황상무입니다. 저하고 같은 출입처도 나갔어요 옛날에. 그 두 건이 함께 겹치면서 폭발적 효과가 나가지고 다시 정권 심판론이 툭 튀어나왔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돌들도 텔레비전에 매일 한 2달 연속 나오면 사람들 조금 관심이 떨어져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래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는 모든 뉴스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첫 화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2달 넘게 매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선도나 처음에 느꼈던 거에서 약간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 이펙트는 조금씩 주는 추세가 그건 누가 나와도 당연한 거예요. 한동훈 이어서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장앵커도 매일 나가 보세요. 사람 저 사람 또 나왔어 그러고 돌리지. 맞아요.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 이어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맞물려 떨어져 가지고 국민의힘은 어려웠다가 잠시 좋았다가 다시 원자리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 숫자가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이를테면 강남 을구도 야권 후보가 상당히 추격 중이다. 이런 것은 저는 뉴스가 될 만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선거 결과로 해서 강남 을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아마 첫 번째 뉴스가 아닐까 싶어질 정도로. 그리고 여타 지역이나 부산에서도 후보들은 지금 애매한 소리를 막 하잖아요. 중국 소리. 물론 그건 결핍시키려는 것도 있겠지만 부산 후보들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말한다는 것은 최근 며칠의 체감 정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역별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텃밭으로 알려진 강남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강청희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수민 후보가 뭐 여론조사 꽃조사입니다. 지난 18일부터 19일 강남구 을 거주 주민 507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가 35.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청희 후보가 32.8 붙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남을은 네. 강남구에서는 민주당 당세가 제일 센 곳이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네. 그래서 구룡동. 2016년도 총선에 전현희 후보가 당선된 적도 있죠. 네. 근데 4년 전에는 박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네. 주민의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민주당 몰표가 나오던 곳들이 네.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서 구룡동 9,000세대 네. 이상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철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지난번 4년 전 선거가 있었고. 치러지면서 박진 의원이 당선이 됐고 네. 지금은 국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진 왜냐하면 표가 예. 2016년 기준에 민주당 몰표 나오던 소형평형의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돼서 뭐 30억, 40억짜리 이상 네. 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로 입주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유권자의 변동이 꽤 있었던 지역구예요. 강남을은. 예. 그래서 강남을은 뭐 갑 못지않게 국힘이 당연히 당선이 돼야 되는 지역구예요. 사실 유권자 지형을 놓고 보면. 네. 근데 거기서 물론 하우스 이펙트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꽃에서 돌린 거니까 네.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 경합을 벌일 정도면 지금 여건이 안 좋은 건 틀림없어요. 네. 동의하시죠? 비슷하고요. 비슷해요. 네. 강남을 뭐 다른 곳에 사시는 분한테 이런 정보까지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강남을 가보면 구룡동이라고 흔히들 네, 왜 굉장히 구룡마을. 어렵게 사시는 분들 네. 가끔 원인모를 화재도 많이 네. 있고 비닐하우스 그 길 하나 건너면 지금 김 전 의원이 조금 전에 말한 거기가 초현대적인 아파트로 싹 바꿔서 입주가 끝났어요. 네. 지금 아마 거기를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구룡동이나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강남에서는 그래도 조금 많이 있는 지역이 이제 강남을입니다. 이거 네. 서초에도 하나 있긴 한데 네. 꽃이 조사했으니까 민주당이나 야권 측에 좀 더 유리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일반의 인식이 있는 건 맞지만 저는 데이터를 주로 먼저 보고 숫자에 겸허하고 충실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은 일반의 추측이나 이미지에 불과할 것이다. 숫자는 거짓말하지는 않는다. 예, 숫자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김어준이 하는 조사건 누굴까? 보수 우익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론조사 공정 뭐 이런 뭐 만약에 특정인 말하면 또 명예훼손이니까 아주 우익인 분이 한 분 조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정치 성향이 우파인지 좌파인지를 알고 전화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누가 전화 받을지를 몰라요. 네. 그리고 자 그럼 야 이번에 좀 야권 사람들이 잘 잡히도록 몇십만 명을 대기시키자? 불가능한 얘기죠. 현실적으로. 네. 역선택 그런 거 안 됩니다. 고로 야 꽃이 조사했으니까 강남을에서도 민주당이 바짝 따라붙는 거 아니야 라고 삐죽거리실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저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세부 데이터는 못 봤지만 네, 보고요. 그럴 거다. 명백하게 네. 국힘이 자 정치 실제 하셨던 분인데 아까 왜 국힘이 힘들어진다고 네. 했죠.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의 종류와 실수의 내용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수나 실책을 수습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강윤 너 정치 얘기 많이 하던데 네가 생각하는 정치나 정무의 핵심은 뭐냐? 그럼 저는 딱 두 가지 고릅니다. 민심을 포착하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평균적인 안테나를 유지하는 것. 자기 지지자의 정서에만 빠져있지 않는 것. 네. 여론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하고 틀리면 아 이거 틀렸네. 어떤 놈을 상대로 조사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게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은 여론조사 보실 필요 없습니다. 서로 시간 낭비예요. 둘째, 일단 정서를 잘 판단하는 것. 네. 두 번째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실수를 했지만 적기에 수습을 하고 더 반성하고 더 달라지면 오히려 점수를 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미루다가 화가 날 대로 난 뒤에 한참 있다 사과하면 사과하고도 욕을 먹어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국힘은 이번에 자신의 큰 대형 에러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 보겠습니다. 잠깐만 보태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하우스 이펙트는 무슨 전화 받을 분을 골라서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돌릴 때 어디라고 밝히면 그렇죠. 이게 최종까지 설문 문항에 다 응답을 해줘야 잡히잖아요. 샘플도. 근데 아무래도 꽃에 대해서 호감도가 많은 분들은 끝까지 응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인지도가 꽤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하우스 이펙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은 11시 44분 50초 지나고 있고요. 갈 길이 멉니다. 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영세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론조사 꽃 그리고 리서치 두 군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꽃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강태웅 후보가 41.2 그리고 권영세 후보가 34.6 그리고 리서치 조사는 비슷합니다. 강태웅 후보가 42, 그다음에 권영세 후보가 38. 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략히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짧게 말씀드리죠. 꽃과 동아일보가 의뢰한 것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권영세 씨는 누가 봐도 절대 강자에 드는 그리고 여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습니다. 용산 윤 대통령과도 상당히 중요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 불고 있는 국힘의 전반적인 약세 또는 민주당 후보 강세 분위기 플러스 오랫동안 해왔던 익숙한 분에 대한 약간의 실증 심리 그런 것도 일부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 곳은 6.6%가 차이가 나고 다른 곳은 4% 정도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확실히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용산이 이 정도라면 정말 힘든 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국힘은. 왜냐하면 용산은 국힘 강세 지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0년 전 용산하고 지금 용산하고 완전히 동네가 다른 용산. 그리고 10년 전에도 셌어요. 거기 진영 민주당으로 왔던 진영 장관이 계속 했던 곳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실이 가고 난 뒤로 심정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권의 핵이다. 코아라는 인식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대통령실이 이전에서 더 힘들어진 거 아닐까요? 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용인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잘렸는지 아실까 알것 같아.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출마한 곳인데요. 용인갑구 보면 민주당의 이상식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원모 대결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48.4 국민의힘의 이원모 후보가 32.1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개혁신당의 양양자 후보가 4.2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는 오차 범위를 상당히 밖에서 크게 벌어지는데요. 이상식 후보 민주당 경찰 출신이고 국힘 이원모 후보는 대통령이 제일 아끼는 막내이자 특수부 적통을 잇는 막내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 건도 있고 아무튼 이 정부의 무시할 수 없는 실력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그런 가십성 얘기를 과연 유권자의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원우 후보가 용인에 가서 저 모르세요? 저 막내고 실은 파워맨이고 대통령이 저 제일 좋아하고요. 양쪽 다 치네요. 제 와이프가 그 왜 민간인이 전용기 탔다고 막 꼬집 저예요. 그 와이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양날개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후보죠. 그걸 내세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이원모 이름만 들어서는.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반적인 수도권 현재 분위기가 큰 바람이 한쪽으로 불고 있다. 보태겠습니까? 사실은 용인갑은요. 경기 남부에서는 나름 국힘 강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국힘 후보가 꽤 많이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좀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죠. 그렇죠. 근데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용인갑 출신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다 구속됐어요. 이 구속이 안 된 경우가 없어요. 다 구속됐어요. 구속 정치인. 그러다 보니까 여야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출신, 검찰 출신을 내보낸 거 아니야? 적어도 이 사람들은 뇌물 안 받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여기 완전 개발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다 구속이 되고 정말 깨끗한 정치가 필요한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근데 하여튼 지금 많이 밀리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원내대표를 하고 계신 양양자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네. 너무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답답한데 문제가 뭐냐면 네. 용인시의 선거구가 4개입니다. 네. 갑을병정. 근데 면적은 거의 4분의 3은 용인 갑이에요. 나머지 3개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걸어 다닐 수 있는 선거구인데 네. 용인 갑은 처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농 복합 지역이라 이게 면적이 거의 서울시만 해요. 진짜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인지도를 높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 예. 그래서 이게 이원모 후보에겐 굉장히 좋은 지역은 아니었네요. 사실은 그렇죠. 예, 꿀지역구다 막 이런 비판이 처음에 있었는데 강남으로 보내려다가 강남으로 이렇게. 간 데다가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김전 보겠습니다. 의원께서 혹시 용인갑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저 지역 숙지가 아주 수원이 잘 돼 있는데. 수원. 아니, 근데 알아요. 수원 잘 알아요. 전국을 다 전국구신 것 전국 같아. 선거 나가려고요. 나중에. 농담을 좀 더 연마해 예. 오겠습니다. 자, 정치 1번지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곽상원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재형 후보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최재형 후보가 38, 곽상원 후보가 44, 금태섭 후보가 6%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치 관심 지역이자 상징성이 아주 높은 네. 1번지라는 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 네. 두 후보 오차범위 내죠. 자기 장인이자 이곳에서 드라마틱한 정치를 꽃피우기도 했고 바보의 명성을 얻었던 결정적인 장소이기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네. 10여 년 만에 이곳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전 대선 예비 후보이기도 했던 여당 국힘의 최재형 후보. 그렇게 이미지가 나쁜 같지는 않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데 현재는 오차범위 내인데 네. 저는 이 구도가 뒤집히기란 크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게 좀 있고 아마 노무현 네. 향수도 일부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다면 이곳을 현 의원을 배출한 곳이고 보유당이 국힘인데 이곳을 잃는다는 것은 한석 이상의 심리적 의미는 충분히 있겠죠. 근데 뭐 서울이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종로도 떠내려가는 건 너무 당연하긴 하겠지만 네. 이곳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있을 네. 것이고. 네. 지금 보면 양양자 후보에 이어서 금태섭 후보도 지금 한 자리 네.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양자 금태섭 후보 정도면 개혁신당의 이른바 에이스죠. 에이스 내지는 주포라고 볼 수 있는 네. 후보들인데 네. 이 두 자릿수를 못 넘고 있어서 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최재형 금태섭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민주당 후보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네요. 어떻게 단일화해야 됩니까? 아니 금태섭은 지금 열의를 갖고 지금 계속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예. 올라가겠죠. 올라갈 텐데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거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무슨 아직 종로와의 검증된 건- 인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근데 전기세 소송을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맞습니다. 히트를 쳤던 변호사 출신이기는 하죠. 예. 네, 그것도 변호사가 기자들만 주로 기자들만 아는 거죠. 변호사가 소송하는 게 뭐 알겠습니다.